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3분 룰. 원하는 것을 얻는 말하기의 기술. 상대의 뇌리에 꽂히는 메시지는 무엇이 다른가? 미국의 방송사들은 왜 단 3분짜리 피칭에 수억 달러를 거침없이 투자했을까요? 지은이 브렌트 핀비딕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을 돈으로 바꾸는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불립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하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방송사의 피칭 현장에서 단 3분 만에 프로그램 계약을 성사시켜온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의 집중을 붙잡는 시간 3분. 자, 프롤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집중을 붙잡는 골든타임 3분. 피칭. 즉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소개해서 투자자를 설득할 때 상대가 받는 첫인상은 3분 안에 결정된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기획안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다. 3분이면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판단이 선다. 당신 탓이 아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최근 20년 동안 인간의 주의력 지속 시간은 끊임없이 짧아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의 평균 주의력 지속 시간은 8.2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금붕어도 주의력 지속 시간이 9초나 된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단세포라거나 의식이라곤 전혀 없는 정신 나간 좀비라는 말은 아니다. 실은 그 정반대다. 요즘 사람들은 더 치열하고 효율적으로 집중한다. 과학기술의 확산과 함께 정보를 무제한으로 즉각 손에 넣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극도로 영리한 소비자 집단이 탄생했다. 이들은 장황한 설명이나 쓸데없는 농담, 번지르르한 판매 전략 따위는 눈꽃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8.2초 만에 귀를 닫아버린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뿐이다. 빠르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 이는 대학병원 이사회든 고등학교 학부모 회의든 마찬가지다. 당신도 이런 현실에 보기 좋게 한 방 얻어맞을 날이 올 것이다. 아니 이미 그런 기분을 느껴봤을지 모른다. 나 역시 그랬던 경험이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셈이다. 피칭에 성공하려면 자신이 가진 정보의 질적 우수성과 시의적절함을 피력해 상대방의 관심을 사로잡은 다음 이들이 첫 의사결정 과정을 마칠 때까지 붙잡아둘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당신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그 아이디어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 맥락화한 뒤 잠재적인 관여나 추가적인 관심을 통해 이를 현실화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남짓이다. 물론 내게 허락된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보통 비즈니스 서적의 프롤로그는 14쪽을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독자들은 신간을 집어들고 첫 6쪽 정도 훑어보고 계속 읽을지 말지 마음을 정한다. 그 정도 살펴보는 데는 3분 정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첫 6쪽 이상을 읽을 만큼 흥미를 끌어야 한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자. 이 책은 비즈니스나 제품, 서비스의 가장 가치 있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압축함으로써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별 안내서다. 나는 수준 높은 할리우드식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 그 요소들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을 소개할 것이다. 3분 룰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회사나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을 3분 이내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첫 3분 안에 기획 안에 담긴 핵심 요소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서 상대의 관심을 사로잡고 관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원칙을 따르면 더 적게 말하고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엘리베이터 피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격식을 갖춘 회의나 실제 거래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말 몇 마디를 내뱉는 것보다 긴 시간과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핵심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관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3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압축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여를 유발하는 접근 동기의 과학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의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3분이다. 단순함이 힘이다. 명확성이 마음을 움직인다. 정보가 곧 가치다.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해야 하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3분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화하는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정보를 단순화하고 압축해서 가장 흥미롭고 가치 있고 필수적인 요소들만 남긴다. 상대방이 이 정보를 통해 바라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짚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흥미진진하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 장치로 이 요소들을 연결해서 상대의 관심을 사로잡은 뒤 3분 동안 이를 확장해 나간다. 여기서는 목표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상대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상대는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확실히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터득할 것이다. 효과가 검증된 할리우드식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서 기초적 수준의 피칭을 고도로 효과적이고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변모시키는 방법. 정보를 소화하기 쉽게 조각내서 전달함으로써 청자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방법. 첫 3분을 전체 피칭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효과적인 순간으로 만들어 목표 이상의 진전을 이루는 방법. 정보의 구성 요소들을 한데 엮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적게 말하고도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컨설턴트, 광고기획자, 레스토랑 지배인, 개인 트레이너, 건축업자 등 누구든지 이 책에 담긴 기본 원칙 등을 활용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원칙들은 인생의 모든 면에 적용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요소들을 찾아낸 뒤 그 가치를 평가하고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4단계의 분류 과정인 WHAC 법칙을 상세히 소개했다. WHAC의 4가지 질문. 제안 내용은 무엇인가? 구현 방법은 무엇인가? 확신하는가? 실행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해 나가다 보면 핵심 요점을 설득력 있는 이야기 구조로 엮어내고 스토리텔링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먼저 피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bullet 포인트로 분류한 다음 이 항목들을 핵심적인 가치 서술로 확장한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할리우드식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이 가치 서술들을 서로 연결한다. 이처럼 3분 피칭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소개했다. 그뿐 아니라 피칭이나 프레젠테이션, 회의에서의 발표를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방법까지도 담았다.
당신은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끌 훅과 엣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내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와 최고 경영진 코치,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로 20년에 걸쳐 쌓은 경험의 산물이다. 그동안 나는 약 1만 회의 피칭에 참여했고 40여 곳의 TV 방송국과 배급사에 300개 이상의 TV 프로그램과 영화 프로젝트를 판매했다. 각각 3분짜리 피칭으로 리얼러티 프로그램 도전 펫제로와 바 구출 작전을 판매했고 그 결과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투자 자본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내 방법이 할리우드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5년 전부터 나는 판매하는 상품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피칭과 프레젠테이션 판매 기법을 가르쳐왔다. 포춘 선정 100대 기업 CEO부터 학부모 회의 회장까지 당신과 같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배관업자가 주택수리 상품을 판매하고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하고 유전 채굴업자가 주식을 파는데 도움을 주었다. 약속하건대 더 적게 말하고도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무엇인지 수십 쪽에 걸쳐 더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부질없는 일이다. 더 읽을지 말지 벌써 결정했을 테니까. 피칭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기획안 발표든 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첫 3분이 중요하다. 이제 다시는 첫 3분을 놓치지 마라. 자, 그럼 시작해보자. 네, 이 책의 저자가 쓴 내용들 중에서 말하기의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내라. 정신사납게 어지럽혀진 책상 건너편에 MBC 더 투나잇 쇼를 진행하는 지미 펠런이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장난감과 기구, 사진,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뉴욕 록펠러 센터에 있는 그의 멋진 사무실에 앉아 캐메런 디에스가 해먹에 토끼 48마리와 함께 누워있던 이야기를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잠깐, 뭐라고? 맞게 읽었다. 캐메런 디에스가 해먹에 토끼 48마리와 함께 누워있었다. 지미 펠런 덕의 말이다. 지미는 도입부의 절대 고수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한다. 나는 우리가 판매한 프로그램인 도전 신기록 프로그램을 놓고 NBC와 피칭 회의를 하면서 지미가 멋지게 도입부를 장식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MBC 사장에게 유튜브 때문에 자신이 재미있는 단편 영상이나 오락거리를 찾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자신의 친구들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가 해먹에 누워 토끼를 안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기상천외한 영상을 캐메런 디에스가 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대체 그런 게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캐메런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지미는 그녀에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기록을 깨보자고 제안했다. 그러곤 캐메런 디아스에게 무작정 무대 위에 설치된 해먹에 올라가서 귀여운 아기 토끼 48마리를 품에 안아보라고 한 것이다. 그녀는 지미의 요청대로 행동에 옮겼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지미에게 존재 이유를 제공해서 모두가 그의 프로그램 구상에 대해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다. 지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캐메런 디에스의 영상을 보고 그 기록을 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지미는 캐메런을 초대해서 기록을 다시 깨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기록을 깨는데 성공했다. 그 뒤로 지미와 친한 온갖 유명 인사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발견했다며 자신도 도전해보고 싶은 특이한 기록이나 묘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온갖 세계 기록을 관리하는 레코드 세터라는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
원래 이름은 국제기록 데이터베이스였다. 이곳에서는 서류와 함께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기만 하면 세계기록 목록에 등재해준다. 그래서 지미는 유명 인사 친구들과 레코드 세터 소속 심판 2명을 매주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기상천외하고 재미있는 기록에 도전하게 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전 신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얻어낸 과정이다. 뻔한 설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미의 이야기와 설정은 보기보다 미묘하고 기발했다. 지미의 특기는 사전 설득이라고 불리는 스토리텔링과 대화 방식이다. 사전 설득은 피칭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특정한 느낌과 이해를 주기 위해 영화 제작자와 소설가들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할리우드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고 효과적이어서 나는 이를 접하고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내가 하는 모든 피칭과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요소에 포함시켰다. 나는 세미나에 강연할 때면 언제나 이렇게 묻는다. 밤비의 엄마는 왜 영화 초반부에 죽었을까요? 디즈니사는 밤비가 길을 잃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밤비 엄마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거나 영화 후반부에 보여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밤비 엄마가 죽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함으로써 관객의 감정과 생각을 밤비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기에 충분한 지점으로 순식간에 끌어들인다. 밤비의 엄마는 실제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영화 전체를 생각해보면 밤비의 엄마가 죽고 밤비의 여정과 함께 영화가 시작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별로 동의하지 않겠지만 일단 내 생각을 따라와 주기 바란다. 영화는 윌리엄 윌리스의 아버지가 영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 떠났다가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이 어린 소년이 돌아와서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볼 준비가 됐다. 이게 바로 사전 설득이다. 지미 펠런이 사전 설득에 능한 이유는 코미디언들이 거의 모든 코미디에서 사전 설득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핵심 대사를 하기 전에 상황과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촉발시킨다. 많은 코미디가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므로 코미디언들은 사전 설득의 달인일 수밖에 없다. 도전 신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피칭할 때 지미는 도입부에서 방송사 구매 담당자들이 한번 보고 싶네라고 느끼게 만드는데 집중했다. TV 프로그램을 피칭할 때 발표를 시작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하기 전에 구매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는 꽤나 좋은 일이다. 지미는 캐머런 디에스가 해먹에서 토끼 48마리를 품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자신의 유명 인사 친구들이 그와 같이 재미있는 영상을 찍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가 도입부였다. 그러면 앞장에서 직접 만든 피칭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도입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살펴보자. 먼저 피칭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그리고 피칭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원할지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답변을 좁혀가라. 그들이 원하는 바를 느끼도록 도입부를 구성하라. 말들을 위한 에어비앤비 구상을 피칭한 내 친구 버지니아를 기억하는가? 버지니아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구상이 돈을 벌고 미개척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버지니아의 경우 가장 좋은 피칭 도입부는 에어비앤비의 폭발적 인기가 선사한 영향력과 기회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도입부의 핵심은 에어비앤비 이야기와 에어비앤비가 창업 당시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에게 가치를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 겪은 문제점들이었다.
당시엔 모두가 누가 낯선 사람 집에 가서 자고 싶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어 버지니아는 불과 몇 년 새 소비자들이 이제는 에어비앤비 모델을 완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공유 경제는 이제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됐다. 이 모든 게 에어비앤비 덕분이다. 이제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배드 앤드 베일이 말들을 위한 에어비앤비라는 사실을 설명할 준비가 됐다. 배드 앤드 베일. 그녀의 잠재적 투자자들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이해하고 기회와 시스템도 이미 갖춰져 있다. 에어비앤비가 소비자 측면과 운영 측면 모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인 노력에 대해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온갖 힘든 일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말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즉각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다. 캐머런 디아스와 해먹 그리고 토끼 이야기로 시작한 지미의 도입부는 유튜브가 꼭 봐야 할 내용들의 훌륭한 원천임을 TV 방송사 임원들에게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를 통해 얻은 통찰은 무엇인가? 지미와 그의 유명 인사 친구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기사슴 밤비의 엄마가 일찍 죽은 이유. 이제 내가 존재 이유라고 부르는 단계로 안내하겠다. 존재 이유는 어떻게 이 구상이나 제안에 관여하게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관한 문제다. 이야기 설정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라. 존재 이유는 왜 이 등장인물에 관한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려는지 이제 알겠죠? 라고 말해주는 설정이다. 밤비의 엄마가 죽었다. 윌리엄 윌리스의 아빠도 죽었다. 에어비앤비는 시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고 이제 캐머런 디아스가 해먹에서 토끼들을 품고 있는 영상도 있다. 존재 이유는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은근히 말해준다. 그리고 제대로 전달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와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이는 코미디 쇼나 록 콘서트의 오프닝 공연처럼 앞으로 다가올 일에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당신만의 오프닝 공연을 찾아내야 한다.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왜 나는 이 아이디어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언제 이 기회를 발견했는가? 이 아이디어를 기회로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이 아이디어의 구현 방식에 대해 내가 처음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가능성에 눈을 뜨도록 이끈 사람은 누구였는가? 어디서 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알게 됐는가? 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내가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놀란 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피칭의 첫 물꼬를 트고 존재 이유를 제공할 이야기를 찾게 해준다. 나는 고객의 프레젠테이션 구성을 도울 때면 언제나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눠 존재 이유를 찾는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언제 생각했는가? 아이디어가 좋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했는가? 첫 번째는 도입부를 여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재언급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다. TV 프로그램 피칭을 할 때면 나는 언제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 부분을 언급한다. 이를테면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이나 흥미롭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이용한다.
얼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 타입의 사람들을 위한 어메이징 레이스격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판매 계약을 맺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피칭을 시작했다. 더 보이스가 아메리칸 아이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메리칸 아이돌은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들을 무대에 올린 반면 더 보이스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최고의 가수들을 무대에 올렸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의 네이키드 앤드 어프레이드는 생존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서바이벌을 본떴지만 전문가들을 출연시켰습니다. NBC의 장애물 통과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는 전문가가 더 어려운 장애물 코스에 도전하는 ABC의 와이프 아웃이죠. 시청자들은 갈수록 진화해서 직업적 출세를 놓고 결혼은 경쟁을 보고 싶어합니다. 어메이징 레이스에서는 누구도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30시즌 동안 운 나쁜 멍청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제는 게임의 격을 높여 전문가를 데려올 때입니다. 광란의 질주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30초도 안 되는 이 도입부는 우리가 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를 깔끔하게 설명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모든 인기 리얼리티 경쟁 프로그램들이 전문가 버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메이징 레이스의 전문가 버전을 기획한 것이다. 이제는 왜 우리가 당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재능 있는 사람들과 계약하느라 몇 달을 보내고 자료를 만드는데 수천 달러를 썼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방송사의 사무실에서 존재 이유를 드러냈다. 이제 구매자는 앞으로 발표할 내용의 목적을 알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준비가 됐다. 나는 막 구매자에게 밤비가 작은 사슴이며 밤비의 엄마가 얼마 전에 죽어서 숲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밤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당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내서 사람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마음 상태를 갖게 해줄 도입부를 만들어라. 당신의 제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출발하라. 그런 다음 그 제안을 이행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설명해줄 이야기를 찾아라. 그게 바로 도입부 사용법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의 타이밍 찾기. 이제 존재 이유를 갖췄으니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존재 이유가 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3분 피치의 구조 안에는 그렇게 할 완벽한 기회가 담겨 있다. 재언급은 코미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다. 웃음을 유발하는 게 목적이니만큼 코미디는 무척 계획적이고 노골적이다. 원맨쇼를 하는 코미디언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거듭 보게 된다. 코미디언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초반부에 농담을 던지고 그런 다음 공연 내내 그 농담을 다시 들먹인다. 재언급은 웃음을 자아내고 여세를 몰아가는데 언제나 효과적이다. 영화나 TV 스토리텔링에서는 재언급을 그만큼 분명히 볼 수 없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미묘하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살인 미스터리물에서 재언급은 처음에는 관중이나 시청자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뒤로 가면 관련성이 드러나는 실마리이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재언급은 앞서 일어난 어떤 일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진정한 징표였음을 두 사람이 깨닫는 순간이다. 피칭에서 재언급의 목적은 발표자의 존재 이유를 되풀이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재언급은 당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이는 피칭을 당신이 제시하는 기회와 연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사람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3분 피칭을 구성한 방식은 이 제어 언급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제어 언급은 엣지를 설명한 다음 순간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데, 엣지는 기획이 얼마나 뛰어난지 스스로 깨닫게 해준 바로 그것, 무조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다. 엣지를 밝히고 나면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는군요 라고 말할 자연스러운 순간임을 느낀다. 따라서 그 때문에 그 같은 입증을 제 언급으로 겹겹이 둘러싸야 한다. 예를 들어 바 구출 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피칭할 때 내가 사용한 도입부는 케이블 TV 방송국들이 슈퍼스타와 전문 지식을 중요시하지만 시청자들의 믿음을 사려면 이 최고 스타들이 진정한 깊이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었다. 실체가 없으면 시청자들은 1km 밖에서도 가짜라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고든 램지는 전투적인 태도로 호통을 쳐대는 걸로 유명하지만 이를 상쇄할 장점이 있다. 바로 램지가 그만큼 좋은 셰프라는 사실이다. 사이먼 코엘도 사납지만 그 역시 언제나 틀림이 없었다. 내세울 장점이 없다면 성공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 존 태퍼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훌륭한 장점이 있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내 도입부에는 이런 점들이 더없이 분명하게 표현됐다. 나는 개성이 대단히 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식과 깊이를 갖춘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피칭을 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도입부에서 사용한 존재 이유를 보며 스스로 내가 옳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질문을 던져보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정을 입증해준 이야기나 순간이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깨닫게 만들어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지 말해주는 도입부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의 옳았음을 알게 된 대목으로 제 언급을 만들어라. 틀림없이 뭔가가 당신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이 프로젝트에 전념하면서 지내온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라.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도 당신의 합리화 이야기를 차근차근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걸어온 여정은 한편의 이야기다. 당신의 헌신과 목표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은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됐는가? 당신을 몰두하게 만든 뭔가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당신의 피칭은 바로 이런 까닭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다. 잊지 말기를, 사람들이 당신의 사업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당신이 보는 방식대로 볼 수 있다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제발 아마추어처럼 끝맺지 마라.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나요? 늘 받는 질문이다. 온갖 세부 사항들을 검토해서 피칭의 구성 요소들을 영리하게 재구성하고 미묘한 차이까지 감안해서 위치를 조정했으니 이야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대단원의 막을 장식할 뭔가를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 독립기념일의 불꽃놀이 쇼 같은 요란스러움이 필요한 시간이다. 심벌즈가 쨍 소리를 내고 트럼펫이 소리를 높이며 교향곡의 대미를 장식할 준비를 하라. 아니면 모든 등장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세익스피어 비극의 결말부라도 좋다. 3분 피칭의 결말부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결말을 만들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결말부는 필요 없다. 결말부를 원할 이유도 없다. 피칭에 그토록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결말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책에서 배운 대로 피칭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끝을 맺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나는 피칭 제목과 다시 연결되는 제담이나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으로 피칭의 결말을 맺곤 했다.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에게서 썰렁한 반응을 점점 더 많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혹스러운 눈길로 나를 보곤 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꾸며낸 결말부는 점점 더 부자연스럽고 미리 연습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입을 다물어라 할 말은 이미 충분히 했다. 피칭을 할 때 사람들이 지금 피칭을 듣고 있다거나 뭔가 흥정을 당한다는 느낌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 피칭을 1000번은 연습했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피칭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서도 안 된다. 길 위에 빵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내며 사람들이 당신의 정보를 따라오도록 이끌었다면 이미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분명 분위기를 장악한 것이다. 귀에 착 감기는 맺은 말이나 말장난은 피칭의 절정이 아니다. 이미 절정에 도달했으니 뭔가 재치 있는 말장난으로 피나레를 장식하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마무리 기법을 실험해 본 결과 의도적으로 뭔가 결말부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결국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을 하나 발견해냈다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결말부에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마라. 화려한 슬라이드나 프레젠테이션, 길고 논리적인 설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단순화시키면서도 3분 안에 충분하게 매력을 드러내는 그 처음 3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